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개요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포렌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포렌식은 공개 토론 또는 법정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렌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법과학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포렌식 사이언스는 범죄와 관련된 물체나 물질을 조사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합니다. 법과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검시나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석하는 법의학,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에서 생체 물질을 찾아 신원을 확인하는 DNA 분석, 유리창이나 컵과 같은 것에서 사람의 손자국을 찾아 신분을 확인하는 지문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물질을 분석하는 이화학 분야, 종이 문서를 감정하는 분야, 곤충의 서식 상태를 분석하는 법곤충학 분야 등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는 모든 분야가 법과학에 포함됩니다. 미국 드라마인 CSI를 보면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여러 물건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법과학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학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봅시다. 디지털 포렌식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여 범죄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야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물리 증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 증거는 주로 폭행, 살인, 절도와 같이 물리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범행 현장에서 수거되지만 디지털 증거는 범행 현장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소지한 디지털 기기, 피해자의 기기, 클라우드와 같이 전혀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물리력이 없는 사기나 기술 유출과 같은 경제범죄에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범죄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들 모두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각과 행동을 추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장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나 SSD와 같은 저장 매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생활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역시 핵심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늘고 있는 AI 스피커, 스마트워치, 휘트니스 트래커, 액션 카메라와 같은 IoT 기기가 새롭게 디지털 포렌식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에도 중요한 범죄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는 개인의 생각과 활동을 기록한 로그 파일, 삭제된 파일, 인터넷 이력, 이메일, 메시지 등이 저장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의 활동 흔적이며 이를 통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디지털 흔적을 찾아내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1년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인 디지털 포렌식 리서치 워크숍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다음과 같이 학술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자장비에서 수집 가능한 디지털 증거를 보존, 수집, 확인, 식별, 분석, 기록, 재현, 현출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범죄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며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DFRWS는 2001년 이후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DFRWSU가 유럽에서, DFRWS APEC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관련 수사를 지원하며 디지털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과학적, 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효력을 갖게 한다는 의미는 법규범에 부합되는 절차 위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즉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설사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엄밀성이 요구되며 객관적,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서 사후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부터 분석, 보고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시작은 전기통신이 발명된 이후 각국의 신호정보 수집 분석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감청은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결정적인 계기가 독일의 무선 암호 체계를 영국에서 해독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가 간의 정보 수집 차원에서 범죄 수사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PC가 보급되고 이를 매개로 하는 개인 간의 컴퓨터 통신이 활발해지던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컴퓨터 범죄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태동하게 됩니다. 초기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관심사는 데이터 복구였습니다. 고의나 실수로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은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에도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크게 발전합니다. 인터넷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의 등장으로 다양한 범죄 유형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고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초기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컴퓨터 통신상의 사이버 범죄 조사에 사용되다가 점차 일반 범죄 조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디지털 데이터에 저장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조사, 정보 보안, 시스템 복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조사가 필요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동 중이던 컴퓨터가 꺼진 시각으로 화재 발생 시각을 추정하고 스마트폰 분석을 통해 사망자의 상황을 추정하며 사이버 공간에 있는 디지털 흔적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절차는 증거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든 그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아래 4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위반하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원본성 혹은 원본 동일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증거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휘발성 데이터와 비휘발성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비휘발성 데이터는 전원이 꺼져도 보존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복제되어야 합니다. 휘발성 데이터는 반대로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인 훼손 없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원본 동일성을 입증하려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도적인 훼손 유무, 원본의 출처, 사용된 수집 도구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집 과정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원본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두 해시값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참여자가 서명한 서류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리 메모리와 같은 휘발성 데이터는 수집 과정을 기록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함으로써 원본 동일성을 입증합니다. 해시값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증거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의 보존과 관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의 무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가 수집 이후에 어떠한 변경이나 훼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변조하면 피합수자는 데이터 변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해시값의 일치 여부로 무결성을 입증합니다. 즉, 원본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중에 계산한 해시값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두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무결성을 입증합니다. 해시값이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함수의 결과값을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과 같은 것으로 데이터에서 한 비트라도 변경되면 해시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해시값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해시값 실험을 위해 그림과 같이 3개의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1 파일은 헬로우 디지털 포렌식스 느낌표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두 번째 파일은 테스트 1 파일의 복사본 파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2 파일은 테스트 1 파일의 내용 중 느낌표를 물음표로 수정하고 저장한 파일입니다. 다음 그림은 해시 마이파일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시 값을 계산한 화면입니다. MD5, 샤1, 샤256 등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을 저장한 테스트 1 파일과 테스트 1 복사본 파일은 여전히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수정된 테스트 2 파일은 테스트 1과 다른 해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한 바이트라도 수정 또는 변조가 된다면 해시 값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왕재산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봉인을 해제하여 해당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결성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 해시값을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의 신뢰성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의 불가시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수열이며 디지털 장치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를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포렌식 도구에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제하는 장비 중에 마지막 섹터를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며 시간값을 잘못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한 도구의 상세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포렌식 도구를 믿을 수 있다고 하여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대로 설정된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영국의 시간대로 분석한다면 모든 결과가 다 틀려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자가 제대로 알고 분석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은 도구의 신뢰성, 조사 방법의 신뢰성, 분석자의 전문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보고서에는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가 분석하였는지 알 수 있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핵심 개념은 진정성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가공되면서 원래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자의 동선을 여러 대의 CCTV에 있는 데이터로 재구성한다면 먼저 각 CCTV에서 혐의자가 촬영된 부분을 발췌하여 복사하고 이들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에 제출된 동영상 파일은 개별 CCTV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가 최초 데이터의 본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였는지 혹은 의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의 진정성이란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제출하고자 한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최초로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해나 편견을 유발하는 형태로 조작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수집, 분석, 제출 단계를 거치면서 디지털 데이터에 가해진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법정에서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에 가해진 모든 행위로부터 증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유지되었다면 관리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관리 연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이송, 분석 과정에서 증거물의 보관 주체 간의 연속적인 승계 내역과 증거의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변천 과정에 관한 기록물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관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달 과정, 처리 내용, 보관 방법, 해시값 등이 이러한 관리 연속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증거의 진정성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관리 연속성 관련 기록의 검증을 통해 입증합니다. 감사합니다.